네,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사상영화제 기획총괄하는 하성태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바로 감독님부터 일단 처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나무 연출한 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실까? 어제는 폭삭 속았으다. 김양기성, 아지닉돌, 회생역을 맡은 김희재 마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란에서 문일병 역을 맡은 김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중사를 연기한 황정입니다. 예, 황정남 배우님 인사하시고 이렇게 네, 나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의 만석입니다. 예, 이렇게 독립영화전원관 인기 스페이스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들 칭찬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그 특별 응원 상영으로 마련을 했는데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리고 한라는 설명 많이 드렸지만 짓을 이후 첫 장편 극영화예요. 사상도제. 그래서 거의 10년이 넘었단 말이죠. 12년 만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소중한 영화를 이렇게 그 개봉은 하루 전에 11월 말에 했는데 롱런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일부러 특별 상영을 지금쯤 마련했어요. 그 제주사상 공공위원회가 마련한 거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준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배우분들한테 먼저 아무래도 그 사전 질문을 신청을 받았는데 감독님만 처음에는 이제 확정이 됐다가 그 이후 이제 배우님도 선택을 해주신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서 사전 질문을 다 감독님한테 갔었어요. 그래서 먼저 배우분들한테 다 어떤 촬영할 때 어려움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우셨나요? 뭐 할 때가 제일 즐거우셨어요, 제 배우님? 매일매일이 즐거웠어요. 질문 상답을 주실 때제 모습하고요. 예, 김원준 배우님입니다. 네, 저도 그 우리나라 역사에 그냥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그 일들을 영화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내내 연기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민채 배우랑 같이 항상 즐겁습니다. 네. 이제부터 좀 저는 딱히 즐겁진 않았고요. 처음에 감독님한테 캐스팅 기회를 받았을 때는 즐거웠고 그 이후로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캐릭터의 의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질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현수님이 그러면 배우 섭외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연결돼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지금 오늘 촬영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양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나리오를 쓰면서 계속 생각했던 배우여서 왜냐면 그 당시 때 48년도에 그 아진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어린 엄마를 좀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주 4.3을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동시대와 다르지 않은 어떤 젊은 청년들도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다 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그때 향기 배우를 생각해서 우리 김양기 배우한테 시나리오를 건네고 향기 배우가 또 바로 그 참여 의사를 밝혀줘서 여기까지 또 개봉하면서 올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민채 배우 같은 경우에는 100대 1의 오디션을 거쳐서 굉장히 숨은 보석을 좀 찾아낸 경우이고요. 그래서 민채 배우를 만나게 된 게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제주에서 그 어린이 배우를 찾으려고 오디션을 봤었는데 좀 그 현실과 극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어린이 배우를
한국에서 좀 많은 에이전시들에 문의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경험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민채 배우를 오디션장에서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동굴 장면에서 어머니 죽지 맙소 하고 우는 그 장면을 오디션장에서 바로 진짜로 울면서 제 앞에서 연기를 보여줘서, 네, 그때 바로 결심을 했고요. 집에서부터 막 감정을 잡고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묻는 질문에도 항상 이렇게 침울하게 있어서 기분이 안 좋나요? 그런데 아니요, 집에서 감정을 잡고 왔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저랑 촬영할 때 6살이었고요. 네, 그리고 찍는 도중에 7살이 돼서 지금 8살이고 박수 한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김원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소용돌이라는 호러 단편 영화인데, 그 작품에서 너무 인상적인 연기를 봐서 연락을 취해서 미팅을 하고 또 오디션도 보고 해서 하게 됐는데, 만났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딱 생각했던 그 문일병의 그런 느낌이 가져가지고, 워낙 또 착하고 성실하고 연기도 너무 잘해줘서 지금 한란에 아주 큰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황정남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작에 제가 찍은 작품이 그녀의 취미생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때 같이 만났던 배우고요. 그때도 악역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또 악역을 부탁을 드려서 같이 하게 됐고요. 사실 악역을 부탁드릴 때 이게 박준사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는 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배우 개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많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왕따를 시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뭔가 박중사로 몰입하려고 다른 배우나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채한테도 이렇게 민채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면서 너무 막 그 역에 이제 많이 빠져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외롭고 힘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곧 관객분들한테 이제 넘길 텐데, 그래도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고 넘기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지수도 말씀드렸지만 감독님 제주에서 이제 거주하신 게 벌써 10년 넘으신 거고, 그래서 아무래도 선착하셔서 사삼을 만들어야겠다, 만들고 싶다라고 계속 밝혀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출발은 그랬더라도, 그러면서 아마 순위성 쪽부터 시작해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하셨을 텐데, 이중구님 질문이기도 한데요. 가장 그러면 영화로 표현할 때 경계했던 지점이랄까, 주의했던 지점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좀 경계했던 지점이라기보다는 더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당시 때 무고하게 희생됐던 분들이 그냥 어떤 희생자로만 이렇게 대상화되는 것에 그걸 좀 경계하려고 했고, 그 안에 있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깝게 다가가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에 중점을 둬서, 거기에 좀 그 당시 때 아진이, 그 당시 때 6살의 회생이, 그리고 그 당시 때 문일병, 그리고 그 당시 때 마을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 신방의 모습들, 이런 분들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감독님도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는데, 현경 선생님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4.3이라는 게 이제 3만 명의 희생이 있으면 3만 명의 사건이 있고 3만 명의 영혼, 이 저도 되게 깊은 얘기라서 감독님도 다른 영상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인물들이 이제 잡으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서사기도 하고 엄마 딸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 사만마의 그 이야기 중에 왜 넣었을까? 제가 그 진상조사 보고서부터 해서 이제 뭐 여러 도서들과 뭐 보고서 이런 것들을 보다가 그 중에 사상과 여성이라는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이라는 도서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생존자분들의 증언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 당시 때 제주 여성들은 어땠을까, 뭐를 꿈꾸고 있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4.3 이후에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도서에서 느꼈던 것 중에 배움에 대한 열망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뭔가 삶에 대한 의지와 이런 그 강인한 생명력 같은 것들이 느껴졌는데 이걸 좀 영화로 이 서사에 좀 녹여내서 사상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의 아진과 혜생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큐 같은 최근에 개봉하고 선보인 그 목소리들도 그렇고 돌돌이 말할 때까지도 그렇고 그 내년에 이제 개봉 예정인 정정 감독님 내 이름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시선에서는 여성 서사로 여성의 눈으로 사상을 바라보는 것이 뭐 트렌드라고 하면 뭐하고 그렇게 훨씬 더 적절하고 훨씬 더 유하고 뭐 여러 가지 시선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중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고 그래서 더 오히려 이제 뭐 더 많은 작품들이 내년에 4.3 영화제 제주에서도 있고 서울에서도 있는데 작품 수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서 계속 아무래도 여성 시선을 담은 4.3 이야기도 더 새롭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더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면 아무래도 정남 이브로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 가지 4.3 알레고리화 할 수도 있고 소재들을 되게 적절히 그렇다고 해서 되게 과하지 않게 잡으신 것 같아요. 뭐 통일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미군 등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부담이나 아니면 이렇게 압축시켜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거를 어떻게 대중적으로 담아낼까가 저희가 뭐 상업영화, 독립영화 이걸 떠나서 어쨌든 영화를 만들어서 그 당시 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할 때 관객분들한테 쉽게 4.3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됐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좀 단선적으로 표현하려고 좀 노력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뭘 재현하고 뭘 비재현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그 부분을 좀 되게 치열하게 했던 게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지금 말씀하신 당시 때 그러면 왜 사람들이 4월 3일에 무장공기가 일어났을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럼 관객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줄까라는 거에 정남이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당시 때 그런 뭔가 우리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것을 막고 싶었고 단선단정에 방대했던, 그리고 내가 꿈꾸는 좋은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다 각자 다 다르게 있었다. 그 당시 때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제가 뭘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전달자로서 그 캐릭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잘 보여드릴까라도 꼭 아직까지 있을 것 같고요. 배우분들한테도 질문을 하고 마이크를 넣어볼게요. 처음 그러면 이게 소재가 너무 제주에서 찍고 4.3 영화다라고 했을 때 처음의 느낌과 그리고 이제 다 마무리되고 개봉까지 한 지금의 느낌은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분명히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처음에만 그렇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3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이렇게 자세히까지는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관련 다큐멘터리도 많이 찾아보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공부를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시나리오랑 공부하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폐를 끼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고 촬영 끝나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개봉을 하고 나서는 이 영화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 이 영화로 인해서 그런 선택들이 조금 더 신중하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4.3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캐스팅에 받았을 때는 마냥 제가 대본에 깊숙이 빠져들기 전에는 사실 조금 가볍게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저의 역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사건이 가진 무게감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간 감독님하고 얘기할 때까지 큰일 났다. 이 무게감을 내가 어떻게 짊어지고 관객들을 만날 것인가.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무게감은 배우한테는 굉장한 큰 짐을 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현장 첫 씬이 중반에 나오는 제가 우리 뮤일병한테 화내는 씬이 첫 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갔으면 제가 이런 느낌이고 이 뮤일병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 감정이 나오겠다라는 게 생성이 됐는데 정말 첫 씬을 그렇게 가지고 가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감독님이 정남씨 해내라는 어떤 이런 강함의 눈빛과 그리고 우리 무릴병의 어떤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것을 믿고 했고 끝나고 나서는 제 바람은 무조건 나는 욕을 먹어야 된다. 내 목표는 욕을 먹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4.3 우리가 했던 이 무게감이 관객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된 것이다. 그래서 다행히 욕을 좀 먹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같습니다. 오늘 찾아주신 관객분들은 욕을 웃음으로 대신 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김원준 배우님 말씀을 곱씹어 보면 최근에 그 박진경 그 보훈부에서 유공자 지정한 그 논란이 엄청 크게 돼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란 같은 작품들을 더 많이 봤다면 보훈부 장관이 봤다면 사실 그렇게 무신경하게 그걸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대중까지 사과하러 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해봤거든요. 김원준 배우님 얘기가 그런 맥락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사전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감독님이 다른 이제 한 달 동안 개봉하고 집구리도 하고 어제 제주 KBS 제주였죠. 인터뷰도 어제 방송으로 또 나가고 하면서 계속 이제 페이스북에도 많이 홍보하시는데 계속 어디 가면 우신다고 그렇게 계속 올리셔가지고 오늘 저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하충현님이 저는 역사가 기념관만 방문해도 4.3 관련해서 눈물이 계속 나서 힘들었는데 이 힘든 작업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요. 이 작품에서 사실 쓸 때도 많이 울고, 그러니까 조사랑도 울고, 쓰면서도 울고, 찍으면서도 울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 작업 때는 그래도 좀 많이 안 울면서 하려고 했지만 편집본을 계속 봐야 되니까 또 울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운 게 관객분들 만나면서 더 많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절대 안 울려고 그런
건데 실제 이걸 작업할 때 많이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로 이 이야기에 너무 빠져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을 만났을 때는 관객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전해주시는 소감을 들으니까 그게 너무 크게 와닿아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모더레이터 울리기도 되게 유명해요. 제가 울면은 같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울면 네. 같이 우시는 거. 사삼 영화제 때도 저도 많이 울긴 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리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우시는 분들 관객분들도 많이 우셨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도랄지 아니면 접해왔던 그런 밀접도에 따라서 또 많이 반응들이나 또 영화 전문가들도 평론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약간 온도차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중점적으로 관점을 두고 영화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를 만드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볼 텐데요. 저희 도움을 좀 스태프분들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계속 손 들고 있으면 먼저 앞에 모자 쓰시고 한 안녕하세요. 저 보라고 사실 제주도에서 왔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친구가 이거 한다고 꼭 같이 보러가서 해줘서 보고 왔는데 이게 사실 며칠 전에 스포를 당했어요. 이걸 보고 온 동료분들이 다 죽는다고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에 보러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혹시 회생이랑 안 죽을 수는 없었는지 시나리오가 없었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사실 저희는 관객분들이 이걸 모녀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편집을 할 때는 열린 결말로 편집을 한 거고요. 그리고 한라산에 총성이 두 발이 울리는 것은 그 총성이 아직도 여전히 울리고 있다라는 시점에서 25년의 시간으로 저희가 그 총성 소리와 함께 흘러가는 걸로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사실 다른 버전의 엔딩이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 그 모녀가 지금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무소에 있는 장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도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걸 편집을 하면서 전체 편집을 하면서 엔딩을 만나게 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렇게 안타까워하기를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엔딩에서 어떤 안도감이라든지 뭔가 저 둘은 살아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안 좋았던 거예요. 네네, 친구분한테 가서 꼭 아니었다고 전해주시고요. 스포하십니다. 그리고 돌들이 가야 때까지 이 5분의 할머님들이 나오실 때 이제 형무소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분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아마 아진이가 생존을 했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생존 서사로 읽었는데 그 다큐를 보시면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냈고 전과자들 가서 생존 서사로 읽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오히려 저희 영화 같이 봐주신 서순실 신방님이라고 아기 신방의 모델이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동굴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바다로 뛰어들 때 이미 삶이 다시 시작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보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각자 굉장히 다른 엔딩의 결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엔딩 질문도 많은데 이제 총성과 함께 이제 현대적, 사실은 극영화에서는 약간 쓰지 않는 되게 용감하게 현대적
감정들을 같이 매칭을 시키신 게 그렇게 열말로 내려고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또 네, 손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일단 네, 저기 끝에 남자분부터. 네. 저 영화 보다가 많이 놀랐는데요. 사실 4.3을 둘러싸고 있는 담론이나 4.3 당시의 갈등의 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사실 많은 재현들에서는 주로 이제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해와 가해 측면만 보통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주 사회 내부의 갈등, 그다음 외부에서 온 냉전의 영향, 그다음에 군 내부에서 흔적들, 그다음에 일본군이 남기고 왔었던 무기, 그 갈등들이 어떻게 이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채로운 층위들이 전부 다루셔서 되게 사실 저희가 그런 보면서 되게 많이 놀랐고, 사실 영화의 결말에서 저도 스포일러를 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신문실로 갔다라고 하는 걸 신문을 받는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 서류에서 이제 폭동을 하고 경찰에서 낙인 찍혀지는 그 과정까지를 담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4.3과 한국전쟁기의 폭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상이고, 그 총격의 소리들이 나중에는 이제 제주공항의 풍경으로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4.3 평화공원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사실 뭐 현경 선생이 그 제주 4.3의 개발, 제주의 개발과 4.3의 기억을 연결시키는 4.3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누적해온 담론이기도 하고, 이게 또 기념의 시설들로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평화공원 안에 있는 백비까지 가면서 정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다뤄주셔서 거의 모든 4.3에 대해 현재 누적된 담론과 쟁점들을 이렇게까지 밀도 있게 다루시는 작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봐서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놀랐다는 말씀이죠? 예. 저도 좀 이 분야가 전공이랑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인데, 근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밀도 있게 4.3에 대해서 그 당시의 사회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은 부분이 반영돼 있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다음 작업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기억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시 불러내는가, 뭐 이런 것들도 한국의 과거사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그런 쪽으로 좀 더 후속 작업을 생각해 주신 게 있으신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차기작 질문이 사실 그 4.3 영화를 저는 더 많은 분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이 한란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을 그냥 띄워서 그 당시 때 지금 말씀해주신 걸 다 알아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4.3을 좀 연구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는지를 좀 자세히 좀 봐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좀 제가 용기가 많이 들고 보람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제가 그거를 디테일하게 2시간 안에 다 모든 거를 설명하거나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이걸 보고 또 혹은 또 다른 분들이 여러 서사를 통해서 4.3을 계속 작업을 이어나가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내년 4월 3일에 또 개봉할 정지영 감독님의 그 내 이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훨씬 더 깊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이 시간 이후를 다뤄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도 한번 또 기대해서 한란하고 연관해서 같이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차기작은 4.3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런 전쟁 트라우마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잠깐 농보를 드리면 내년 4월 3일은 정정 감독님의 이제 내 이름이 개봉을 하고, 오늘 들은 따끈한 소식인데 한라는 일본에서 내년 4월 3일 개봉을 확정됐다고. 도쿄랑 오사카랑 그다음에 나고야 3군데서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가
그 프리미어를 일본에서 먼저 푼 이유가 있어요. 당시 때 그 아이치 국제 여성 영화제를 저희가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선을 보였는데 그게 이제 그 당시 때 사삼 때 오사카로 피신 갔던 제일 제주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기리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상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내년 4월 3일에 또 일본에서 그렇게 개봉을 하는 것도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의 운명들이 있죠, 영화들이. 그래서 하나만 더 드리면 내년 4월 3일에 또 재개봉을 추진을 하고 싶으시다고 한라인이 11월에 개봉을 해서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각자 또 단관이나 공개도 상영을 추진해 주시면 아마 내년 4월 3일까지 또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뒤로 갈게요. 네네. 일단 감독님. 제가 제 육성으로 말할게요. 그 마지막 2025년에 와서 평화공원이 나온 뒤에 나온 족자가 혹시 뭔가요? 그 뭔가 백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실에 있는 위패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부린 이렇게 서류처럼 생겼었는데 그 누워 있는 백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백비는 어쨌든 사삼이 정명화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물음을 관객들한테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하고 명명해야 되는가를 우리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에서 백비를 찍은 거고요. 참고로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백비를 그 앵글에서 찍은 건 저희 작품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굴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굴 다 사이드 칩각에서 많이 찍는데 굴 위로 올라가서 드론을 띄워서 밑에까지 내려서 CG로 작업해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찍었는데요. 그렇게 찍은 이유는 그만큼 그 백비에 대한 의미가 중요했고 그 마지막에 제가 그 현대로 돌아오면서 나오는 그 장면들을 약간 편집글처럼 메시지처럼 관객분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물음이자 질문이자 또 함께 토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현대적인 백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용감하셨다는 생각도 들어요. 굉장한 현대적인 질문을 계속 관객들한테 던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 끝에 여자분 뒤쪽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올게요. 영화 마지막에 캐스팅 보드를 보면 문일병의 아내와 딸 배우 캐스팅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장면을 찍으셨는지 또 왜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떤 서사의 장면을 찍은 거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백 가족 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그 아이를 이렇게 딸아이가 있는 문일병도 같은 아이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가족 사진, 소품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었고요. 그렇게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서 제가 장면을 최종 버전에는 쓰지 않았지만 엔딩에 크레딧을 좀 남겨뒀습니다. 이거는 비하인드인데요. 그 아기 가족 사진에 나왔던 아기가 우리 민채 배우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4살이었죠 그때. 네, 4살이었고 그 당시 때 제가 이제 마지막에 가족 사진이 우리 아진이네 가족 사진이 뜰 때 문일병네 가족 사진도 한번 떴다가 사라지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게 좀 그 서사에 그렇게 막 맥락이 맞지 않아가지고 지우게 됐습니다. 다음 질문. 아까 이 앞에 두 번째. 줄로 갈까요? 네. 아니 제가 우리 이종화 그 국장하고 같이 제주도 3박 4일 가서 잘 놀다가 이거 4.3 때 공원 간 뒤에는 온통 제주도가 그 한 생각만 있어가지고 오늘 한라 논다 오길래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보려고
뭐야 저 순이 삼촌 보고도 왔는데 사실 이 하 감독님께서 또 이 여자의 시견을 볼수니까 가장 정확하게 했는데 두 가지만 딱 질문을 하고 하나는 그 저기 그 아진 거기 오는 그 생명력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아진의 극 중에서 굉장히 강인하고 그런 역 캐릭터던데 그게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 근원이 어디서 해서 그걸 했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4.3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순이 삼촌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한란 같은 경우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비극은 비극이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슬픈 자산인데 엄청난 폭발력 있는 자산인데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면은 여성으로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40, 50대 그때 당했던 그 좀 더 어떤 그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시각으로 봤다면 훨씬 더 객관적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아진이의 캐릭터는 사실 뭐 저희가 그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에서 만났던 삼촌들 그 여자 삼촌들하고 제가 느꼈던 뭐 강인함이라든지 또 늘 생명력에 대해서 좀 인상적으로 좀 받아들였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진이란 캐릭터의 그런 제주 여성들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담으려고 했고 실제 좀 참된 나가 되려고 하는 여성으로 그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진이거든요. 근데 뭔가 아진이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거를 공부도 하고 싶고 나도 막 삼국지도 읽고 싶고 나도 막 그런 사람인데 학교에는 갈 수 없고 계속 막 물질만 해야 되고 이러다가 이런 또 비극을 맞이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계속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막 어디 치우쳤다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또 여러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남자 주인공이거나 뭐 아들이 주인공이었거나 또 여러 이제 그 연령대가 캐릭터가 이제 주된 서사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그 당시 때 희생자 중에 26%가 여성이었고 아동이 뭐 895명으로 되어 있지만 1000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 지금 아직 추정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여성과 아동도 이렇게 많이 희생되었다라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랑 목소리를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서사로 한란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앞으로 또 더 많은 창작자분들이 다양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 자체에 그 앞으로 계속 4.3 소재 영화들이 다양하게 관점에서 나와야 된다는 그런 바람이 좀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고 가시죠. 네. 저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 제주 4.3의 전사 일수는 일제시대 제주도민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학위 논문을 썼고 또 그 초기 4.3 연구 모임의 한 멤버가 돼서 직접 증언 체록이라든가 관련 그 유적지 동기 같은 것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과거의 기록들 볼 때마다 저도 참 지금도 굉장히 잘 재현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첫 질문인데 그래서 관련자분들도 계시고 뭐 유족분들도 계시고 제주 출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서울 딱 그 홍대에서 국민호 전문관에서 환란을 이렇게 연말에 상영하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을까요? 네, 또. 네, 제가 이 영화를 지금 이미 처음 본 건 아닌데요. 그 끝부분에 이 가족 사진이 다시 나오잖아요. 47년 3월 1일이라고 날짜가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제가 뭐 많은 글들을 읽은 건 아니지만 이 48년 4월 3일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그 전에 원인이 됐던 것들이 47년 3월 1일에 그 총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그거가 촉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을 읽은 게 있는데 그런 걸 표현하시고 싶어서였는지 그거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끝부분에 초막에 개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뭘 표현하고 싶으신 장면이었는지 그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47년 3월 1일은 그런 의도로 한 게 맞습니다. 그 당시 때 26회 그 3.1절 운동회 때 있었던 그 어린아이가 말발굽에 그 치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일과 그리고 그 이전 일제시대 때의 일로 다 돌아가서 왜 4월 3일 날 그 일이 벌어졌는가를 알려면 그 이전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3월 10일 총파업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거를 관객분들한테 좀 어떤 그 단서처럼 거기에 사진 밑에다가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47년 3월 1일 왜 저 가족 사진을 3월 1일에 찍은 거지? 라고 해서 제가 그걸 쓸 때의 바람은 사람들이 47년 3월 1일을 구글에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해서 그 시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그러다 보면 4.3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아지는 사실 여기 그 목줄에 보면 US 아미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당시 때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제를 보자면 어쨌든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여러 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당시 때 동식물들도 많이 다 파괴되고 다 너무나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강아지, 개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뭐 아주 큰 의미라기보다는 그 한라산에 저희가 얘기할 때 들개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지금도 한라산에 이렇게 막 들개 무리들이 막 다녀서 어느 산 구역은 가지 말아라. 거기는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전설처럼 뭔가 어떤 위험한 존재이지만 실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그 한라산 안에 남아서 이렇게 뭔가 그 짐승의 소리를 와와 하고 이렇게 울고 메아리치는 그런 거를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스터 에그라고 하잖아요. 숨겨놓는. 근데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확하게 47년 3월 1일부터 시작돼서 7년 7개월 동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더 사람에 대해서 영화를 보고 공부했으면 어떨까 싶은 바람이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 목도리 하신 네. 이쪽 네. 제가 그러면 먼저 그 영화를 보고 좋은 점이 많았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쟁이나 아무튼 이런 종류의 국가폭력에서 여성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폭력을 전시하는 신체로서 그려지거나 피해를 그냥 온전히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오늘 감독님 영화에서 그러니까 이 폭력과 전쟁에서 여성이 어떻게 다른 의지와 다른 장소, 다른 동기를 갖고 움직이는가. 그래서 아이 이름이 회생인 것도 그러니까 저도 바다에 떨어질 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 신체 어떤 물리적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움직임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아진과 봉순의 대사나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들이 되게 젠더적으로도 이제 분명하게 대비돼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고요. 또 폭력을 재현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지술도 봤었는데 사실 그 폭력을 재현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게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선정적이지 않고 스펙타클하지 않게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들도 아마 고민을 해주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동물과 자연이 도구화되지 않고 주변화되지 않고 낭만화되지 않고 그려져서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와닿았고 사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되게 무고한 양민이라는 프레임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계속해서 얼마나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가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려는 서사들도 저는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그 프레임은 되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고하기보다는 인간의 의지를 갖고 인간의 그 의지 자체를 오히려 우리가 숭고하게 바라보게 되는 그 의지가 어떤 종류의 것이든 이 영화 안에서 좋은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층적인 의미의 여러 의지들이 다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점들이 좋았고 또 무엇보다 요새 제가 오늘 14세 아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왔는데 어떤 것도 같이 보기 어려운 나이거든요. 근데 지금 팝콘 먹으러 나갔는데 저랑 같이 하영하영 울면서 같이 봐줘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영화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3만 개의 희생이 있다면 3만 개의 죽음이고 3만 개의 서사일 텐데요. 사실 실제로는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산 사람의 서사를 재현하는 건 참 어렵겠다. 어렵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두텁게 재현하는 거. 왜냐하면 그 살아남은 자들의 서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있지만 이 산 사람들의 서사를 풍부하게 재현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아마 그런 고민하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감상도 저에게 너무 큰 의미가 되고 뭔가 제가 고민했던 지점들을 다 공감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 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좀 더 입체적으로 더 잘 다루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일본에서 처음에 최초 상영할 때 이게 128분 버전이었고요. 그리고 찍어놓은 장면은 더 많은데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한 10분을 잘라내야지 극장에서 배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118분 버전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정도로 좀 서사를 좀 압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남이 캐릭터가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혜생이도 말이 없고 문일병도 기도를 통해서만 자신의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아진이도 그렇게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이 모든 복잡한 어떤 그 당시 때의 그 이야기들을 좀 뭔가 누군가 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정남 캐릭터를 통해서 하려고 많이 애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작자인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장면들을 그리고 싶은 면이 있었습니다. 연애사 아드님이 오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하기로 했던 제가 영화 하나 정말 기쁜 울림을 가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주 4.3이라는 한국 근대사의 아픈 장면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캄보디아에 좀 방문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적에 투레슬랭 박물관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을 적에 크메르 부시 정권의 그런 잔혹함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었는데 거기에는 박물관이 그때 벌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그대로 재현해놓고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어서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박물관을
보고서 굉장히 아주 그냥 국토가 일어날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자꾸 오버랩이 됐을까요? 그래서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연과 국가 권력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침묵 속의 희생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닮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영화 중간에 우리 그 김민채 배우가 이게 그 한국적인 어떤 그런 침묵을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사삼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할 수 없었던 거, 누구도 그 말을 했을 적에 그 어떤 누군가의 편을 듣는다는 걸로 해서 또 그것이 이제 빙의가 되어서 또 박해를 받거나 또 낙인이 되는 그런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그분들의 아픔이 느껴져서 좀 계속 어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캄보디아 역시도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들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두 나라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아픔이 이제 같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상처를 가졌던 두 나라가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란을 연출하면서 제주 4.3을 특정한 역사 사건을 넘어서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비극으로 바라보려는 의도가 있으셨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거의 폭력과 어떻게 마주하기를 바라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기억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2025년에 저희가 이제 개봉할 거를 목표로 해서 그 만들 때도 김양기 배우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진이라는 캐릭터를 전체적인 서사로 4.3의 시간, 48년의 시간과 25년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도 제가 후반 작업을 하면서 이건 좀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포고령이라는 단어를 제가 폰트를 고치고 온 날 계엄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 그때 그 포고령 폰트를 고치면서 포고령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이 알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포고령이 뭔지 알까? 이러면서 폰트를 좀 더 모던하게 바꿀까? 뭐 궁서체가 아니라 고딕체로 바꾸면 좀 더 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서로 농담으로 하고 집에 온 날 전 국민이 포고령을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두렵고 이 영화를 완성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이거 못 보여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몇 시간 동안 막 떨면서 엄청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뭐냐면 그때도 48년을 떠올리면서 2025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될까, 그리고 이런 역사를 잊지 않아야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화를 시작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 12월 3일에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지면서 더 많은 또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좀 더 저희 영화가 그 시기와 그 48년과 또 2024년의 12월 3일과 그걸 기억해내면서 무엇을 잊지 말고 앞으로 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지에 대해서 같이 좀 토론할 수 있고 그랬으면 합니다. 네, 국민들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정말 4.3 관련 소재는 또 갑자기 못 걸리고 뭐 됐겠죠 당연히. 그리고 포고령을 예로 드셨지만 어쨌건 역사적으로도 다 아시겠지만 계엄이 다 여순과 제주 4.3이 다 1호 2호기 때문에 다 그래서 다시 4.3이 다시 소환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기 마스크 쓰시는 분 하고 여기 머리 같잖아. 앞이라고.
가족 잘랐을 때 네, 민채 배우가 굉장히 분홍색 그런 그 당시 때뭐 제가 생일날 드레스를 선물해주고 했는데 현장에서 매일 이렇게 좀 못생기게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흙도 묻혀야 되고 머리도 이렇게 강아지 머리로 머리 이렇게 너무 예쁜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힘들긴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상시에는 굉장히 패셔니스타로 엄청 예뻐요. 일단 그 문열병 캐릭터는 독립군 출신의 독립군 출신 아들. 문영순 네. 네. 독립군 얘기해서 문영순 선생님이 생각나요. 제주 4.3 문영순 아니에요? 4.3의 유행이죠. 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거 잘 몰랐는데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시기를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부인도 있고 이제 혜생이만한 딸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혜생이를 만났을 때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이 비극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나라도 얼른 끝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족도 있고 그런 출신도 있다 보니 네. 그리고 추천. 네네. 그 여기까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훌쩍. 그래서 영화 2시간 하고 3시간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죄송한데 마지막 질문 딱 한 번만 받고 양고기 보신 분이 계속 한 번만 마지막 네네 하고 끝을 하고 마무리. 네, 영화에 나왔던 혜생이 나이에 그 생존자인 어머니를 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는 불행하게도 외조부님, 외조원님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철이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과연 어떤 의도로 영화에서 쓰이셨는지.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4.3의 피해자라는 말을 60년 넘게 못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념적으로 동강나에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이렇게 귀한 영화가 더 많은 사람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그 장치를 무슨 의도로 쓰셨는지 불편함과 서운함으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철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이제 4.3에 대해서 계속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책이나 진원집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을 때 그 한 가족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기도 하고 서로 형제 간에 같은 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하는 되게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그 관계들 안에 서로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바라는 어떤 누군가와 또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의 누군가가 실제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갈등이 뭔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 서사에 그렇게 녹여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어떤 사례를 들어서 그거를 거기에 넣은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 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그 안에 가족들이 걱정돼서 막 구하려고
내려가면 또 자기네의 그런 목적이나 뭐 그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또 이거를 또 막으려던 과정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허구적인 그런 서사 안에서 녹여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입장에서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 해주셨고요. 여기서 계속 극작직에서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마지막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해주세요. 짧게. 분들 너무 좋은 질문이 많아서.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잘 봤습니다. 저는 지술도 봤고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이 했는데 간단히 아까 제 실명의 사실을 옆에서 나왔는데 저는 1년의 제주라는 슬로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제 지인들을 가이드하면서 꼭 4.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주에서 몇 년 살았고 지금까지 제주를 왔다는 입장에서 보면 제주인의 입장에서 이걸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주도민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명의도민입니다만 제주는 탐락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핍박의 연장선상에서 좋은 세상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념의 테두리에서 좋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대단히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듭니다. 그 부분이 제가 정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관계 멘트로 듣고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끝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정말 마지막 거의 이제 개봉 4주차인데 막바지에 많은 뜨거운 성원들이 여기저기서 불꽃처럼 일어나서 놀랍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이 영화를 보고 4.3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배우로서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또 좋은 영화들이 4.3에 대해서 개봉한다고 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기울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많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인데 감사합니다. 네, 김원준 배우님. 한란 많이 봐주셔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저도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는 사랑이 많이 담긴 영화예요. 끝으로 부모님 또 눈물이 나시네요. 너무 좋은 말 해줘가지고 되게 든든하네요. 김민채 배우가 말한 것처럼 저희 영화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셨네. 저희 관객이 한 27,000여 명분이 봐주셨습니다. 6만 명이 목표 아니었어요? 4만 명. 43,000 가자고 제가 항상 응원했는데 오늘 제대로도 있고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 숫자 그런 것보다도 저희 영화가 사실 제가 의도하지 않게 자기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 때 돌아가신 분들이 3만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찾아주시는 관객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의 넋을 기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갖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는데 감독님 너무 펑펑 오셔서 네네 그 사삼 영화제 계속하고 하면 되게 그 오히려 제주분들이나 유적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창작하시는 분들이 먼저 예술가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그 약간 어려워할 수도 있고 배워가는 조심스럽고 이게 굉장히 이런 배우분들이나 아니면 감독님들이나 다른 창작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어야 또 다양한 소재 영화도 사선 소재 영화가 나오고 또 80주년, 90주년, 100주년까지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시간 동안